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상기생, 즉 뽕나무의 기생에서 자란다 그래서 상기생이라고도 하고 또 겨우살이라고도 부르는 이 약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기생식물이지만은 버섯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산행을 하다 보면은 나무 꼭대기 부분에 새집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자라고 있는 이 겨우살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겨우살이라고 하는 그 상기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살이는 기생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엽록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생식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초록색을 띠면서 이 숙주나무 가지에서 이 아래로 이렇게 자라는 상록 화렬 관목입니다. 주로 이제 참나무나 팽나무, 물오리나무, 밤나무, 자작나무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 대만, 또 뭐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도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간다고 해서 겨우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이제 겨울에도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겨울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자로는 이 겨울에 푸르다고 해서 동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한약명으로는 상기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뽕나무 위에 기생하는 식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기생이라고 하는데, 꼭 뽕나무뿐만이 아니고 이 다른 나무에서 자라는 것도 지금은 이제 상기생이라고 부르면서 약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겨우살이는 주로 이제 참나무 종류, 큰 나무 위에 이렇게 까치집처럼 이렇게 자라는데, 모양은 풀 같지만은 겨울에 이 잎이 다 떨어져도 이 혼자 진한 초록빛을 이렇게 띠고 있기 때문에 늘 푸른 나무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겨울에서 봄에 이렇게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꽃은 노란색으로 피고, 이 가을이면은 굵은 콩알만한 노란 열매가 열립니다. 이 반투명으로 되어 있고, 이 과육 안에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유라시아산 겨우살이는 사과나무, 버드나무, 피나무, 산사나무 등에 이렇게 기생을 하는데, 드물게 이렇게 참나무에 기생하기도 합니다. 아메리카산 포라덴드론 속 식물들은 참나무를 포함하는 많은 낙엽수에 이렇게 기생을 하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 상기생은 서양에서도 이 한때 마력과 병을 치료하는 약효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고, 특히 참나무에서 자라는 경우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서 훼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축하 파티가 열리는 이런 방문간 그 위에 겨우살이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 아래를 지나가면은 행운이 온다고 이렇게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겨우살이가 붙은 나무 밑에서 입맞춤을 하면은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겨우살이는 동양뿐만이 아니고 독일 등 그 유럽에서도 민간요법 약재로 사용을 해 왔는데, 암이나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동양의학에서는 간과 신장 허약으로 오는 풍습성 관절염이나 요통, 치통, 동맥경화, 부인과 질병, 동상 등을 치료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 겨우살이 먹는 방법은 주로 가장 편한 방법이 차로 이렇게 우려내서 마시는 건데, 겨우살이를 채집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이 바짝 말린 다음에 이 조금씩 이렇게 꺼내서 물에 넣고 5분 이상 끓여서 이렇게 우려내서 마셨습니다. 이 술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겨우살이 잎이나 이 줄기를 소주에 담가서 한 3개월 정도 숙성한 후에 마셨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눈이 충혈되거나 아니면 발열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로 이렇게 마실 때는 하루에 3컵, 또 이 술로 만들어 먹을 때는 하루에 2잔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겨우살이 유사종인 붉은 겨우살이나 꼬리 겨우살이, 또 동백나무 겨우살이 등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겨우살이와 효능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겨우살이 효능 보겠습니다. 이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은 평하고 맛은 쓰고 달며 독이 없다. 근골이나 혈맥, 피부를 튼튼하게 하고 수염, 눈썹, 머리카락을 잘 자라게 한다. 요통과 옹종, 또 넘어져 다친 것을 치료한다. 임신 하혈을 멈추게 하고 태아를 편하게 하며 산후병과 하혈에 좋다라고 했습니다. 신동 본초경에서는 요통, 소화배강, 어린이들 그 등 쪽이 강직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옹종, 안태작용이 있으며 피부를 충실하게 하고 머리카락과 치아를 견고하게 하면서 수염과 눈썹을 잘 자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명의별록에서는 금창, 즉 세부치에 다친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또 비증을 치료하고 여성 하혈, 내상, 보족, 산후병을 치료하며 모유를 잘 나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초몽종에서는 풍습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한다. 고방에서는 독할 기생탕을 끓여 조절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속단과 상기생은 그 기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상기생으로 치료하지 못하면은 속단을 넣어 치료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효능도 보겠습니다. 성질은 평하고 맛은 쓰고 달며 간경, 신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거풍습, 즉 풍습을 제거하고 또 보간신,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고 강근골,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이 혈액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 또 이 태아를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비증의 효과가 있고 이 간신 즉 간과 신장이 허약하고 풍한습비 즉 풍한으로 인한 그 비증 즉 관절염 같은 걸 이야기하죠. 이 풍한 습비로 인해서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있는 증상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 근골이 무력하고 또 간신 허약으로 인한 중풍으로 반신불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 또 간신 허약으로 인한 생리과다, 하열, 임신 하열, 태동불안 즉 부인병들이죠. 이런 이 부인과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머리카락이나 또 눈썹, 손톱을 잘 자라게 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하면서 피부를 아름답게 한다라고 했고 또 고혈압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겨우살이 배합을 보겠습니다. 요통이나 하지 무력증, 관절염에는 독활이나 우슬, 개심을 배합하면 효과가 좋다고 천금요방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임산부의 유산 전조증이나 여성들의 하혈에는 이 악교나 속단, 토사자, 당기를 배합하면 좋다고 의학, 충중, 참서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겨우살이 약선 보겠습니다. 상기생 차는 이 상기생 30g에다가 쑥 10g을 넣고 끓여 마시는 방법인데 태아를 안정시키고 간과 신장을 보호하면서 유산기가 있는 임산부에 적합하다고 대중의학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겨우살이로 술을 만드는 것은 이 상기생주라고 하는데 이 상기생을 소주에 넣고 3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마시는 방법인데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백병가정음식요법 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 상기생 노군황 선탕이 있는데 선어 한 두세 마리에다가 노군 30g, 상기생 60g을 넣고 탕을 끓여 먹는 방법입니다. 만성간염에 효과가 있다고 음식요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상기생 계란 양한탕이 있는데 상기생 30g에다가 죽여 5g, 이 대추 5개를 물에 넣고 5분 정도 끓인 후에 계란을 넣고 15분 정도 더 끓여 나중에 이제 빙탕을 넣고 녹으면은 걸러서 이렇게 마시는 방법인데 간혈 부족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선으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겨우살이를 넣고 만든 약선들입니다. 이 탕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차로 끓여 마셔도 되고 또 이 계란을 넣고 이렇게 땅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이 겨우살이를 이용해서 만든 차 종류의 어떤 사진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겨우살이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상기생이라고 하죠. 약재 이름은 상기생이고 우리가 보통 겨우살이라고 부르는 그 약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선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